네, 안녕하십니까. 백호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멀리 왔습니다. 예. 2023년 부산국제보트쇼가 오늘부터 개막한다고 그래서 촬영하려고 열심히 왔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제품, 어떤 업체들이 나와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네, 백호선장입니다. 자, 시스타마린이라는 업체 부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보트는 2개 가지고 나오셨고요. 이 업체는 국내 몇 안 되는 FRP 콤비 보트를 제작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델을 2가지 갖고 나오셨다고 하시네요. 시스타 475T, 그 다음에 시스타 425T. 예. 2가지 지금 뒤쪽에 보이실 거예요. 하나는 탑이 있는 거, 하나는 탑이 없는 거. 요새 추세가 뭐냐면요. 배가 크든 작든 간에 화장실이 있는 게 추세입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화장실이 있는 게 갑이겠죠. 예, 바다에 나가서 화장실이 없으면 급할 때는 화장실 조그맣게, 변기가 조그맣게 있으면 그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자, 들어가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백호선장입니다. 자, 475T, 시스타 475T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보면 FRP 전체입니다. 예, 배가 보면 알루미늄 FRP,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예전에는 철로도 배를 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성비가 떨어지죠. 이게 녹이 슬기도 하고 좀 무겁고 연비 안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비행기도 그렇다시피 굉장히 경량화하고 단단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박 쪽에서는 FRP 전체를 많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난간이 돼 있죠.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 보트면은 4명이 편하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보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콘솔 안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콘솔 앞쪽에 문을 열어서 화장실이 변기가 놓여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원래 예전에는 변기가 없었는데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변기를 다 집어넣으셨네요.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탑이 있죠. 탑이 있다는 거는 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성격 차이가 많이 틀립니다. 탑이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운전을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내가 운전자가 선장에 좀 가는 근음하기라도 있으면 상당히 안도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완전 개방형으로 되어 있으신 분은 말 그대로 전투 낚시 하시는 분들, 캐스팅 낚시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탑이 없는 걸 선호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캐스팅 낚시 할 때 오른쪽에서 봤을 때, 내가 전방에서 캐스팅할 때 오른쪽에서 봤을 때 10시에서 2시 방향으로 캐스팅을 하거든요. 낚싯대의 탄성을 이용을 해서 확 던집니다. 그랬을 때 낚싯대가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휠 때 탑에 딱 맞아서 낚싯대가 똑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 낚시를 주로 하시는 분은 탑이 없는 425T 버전을 구매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난간이 있습니다. 선수 난간에 서치가 되어 있네요. 이게 보면 탑에 보면은 탑 상부에도 서치가 있죠. 탑 상부에도 서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후미 쪽에도 서치를 달기도 합니다. 이 서치를 다양하게 다는 이유는 뭐냐면 새벽녘에 대부분 이제 배가 런칭할 때 새벽녘에 바다에 런칭을 합니다. 런칭을 하는데 선수 부분에 다는 거는 배 앞에 물을 비치는 거고요. 탑 위에 붙여 있는 거는 넓은 공간을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런칭할 때 쓰는 조명을 보면, 네, 서치가 2군데, 3군데 있는데 후미 쪽, 탑, 여기 선수 부분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선수 부분에 있는 거는 배 런칭을 했을 때 배 앞쪽 밑에 물을 비치는 거다. 그 다음에 탑에 있는 거는 넓은 공간을 비치는 거다. 저 탑에 있는 거는 항구나 좁은 공간에 있을 때, 운전을 할 때 비치는 거다. 근데 후미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후미 쪽에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먼바다 나갔을 때 후미 쪽에 조명을 켜놓고 나가게 되면 또 동튀기 전에요. 멀리에서 봤을 때의 내 모습이 다른 보트의 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로 간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부륵통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제품하고 왼쪽에 있는 제품하고 좀 틀린 게, 오른쪽에 탑이 없는 거는 이제 튜브가 사이드 쪽에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475T라는 제품은 이런 부륵통이 붙어 있고, 이 안쪽에 수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부륵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475T 버전은 이 부륵통이 있고 부륵통 안에 수납 공간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다양한 수납 공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낚싯대를 접어서 예, 낚싯대를 들고 다니면 좀 불편하긴 합니다. 배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종 소품이나 수납, 낚싯대 소품을 여기다 집어넣고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거 장치도 있네요. 예, 이렇게, 자물쇠만 달게 되면 시거 장치를 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진 쪽을 보여드릴게요. 자, 세이스타 475T 같은 경우는 60마력을 달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425T 같은 경우는 50마력을 달 수 있다고 합니다. 475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력통이 있는 모드 버전입니다. 둘 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425T라는 버전이죠. 요거는 50마력을 달고 활용할 수 있다. 요것도 화장실이 있다. 대신에 캐스팅 난간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콤비보트형 성형 같은 경우는 용골이 조금 낮기 때문에 트랜스원 높이도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인치가 아니라 20인치의 엔진을 사용합니다. 민물에서 쓰는 배들이 이제 20인치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예, 트렌드죠. 예, 뒤에 후미 쪽에, 사이드 쪽에 캐스팅 난간을 이렇게 마련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아, 좀 이것도 난간대가 없네요. 예, 425T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미 쪽에 난간대가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475T 같은 경우는 탑이 있고 뒤에 캐스팅 난간이 있고 60마력이고 부력통이 FRP로 돼 있다. 됐죠? 그 다음에 425T 같은 경우는 탑이 없고 50마력을 사용하고 부력통이 튜브로 돼 있다. 화장실을 두 개 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탑이 없는 거는 이제 캐스팅 난간이나 이렇게 전투 낚시를 하시는 부분들, 그 다음에 탑이 있는 거는 다양하게 이게 성활 낚시를 하시는 부분들,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간단하게 한번 올라와 볼까요? 자, 위에 올라왔습니다. 야, 제가 한번 앉아 볼게요. 자, 의자가 왜 이렇게 높으냐? 그 탑에 비해서 의자를 높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자가 너무 낮으면 낚시를 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이것 또한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이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컨트롤 레버 사이드 마운트네요. 그 다음에 노렌스 워탄기 각종 게이지는 다 살아있고요. 윈들 글라스가 앞에 돼 있고 운전대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걸터하는 겁니다. 착석하는 게 아니고요. 저 보시면 알겠지만 시야각이 괜찮네요. 예, 보면은 앉았을 때 시야각이 좋아야 됩니다. 너무 높거나 저는 이제 배를 볼 때 시야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배를 기어를 넣었을 때 출력 넣으면 4,500rpm 이상 되기 전에 탄력을 받기 전에는 선수가 싹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각이 안 좋으면 그 물이 배 앞에 있는 물 공간이 안 보여요, 실제로. 그렇다고 처음부터 플락스 확 당겨갖고 운전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차도 그렇잖아요. 급출발, 급정거하게 많이 하게 되면 차도 엔진에 데미지를 많이 입듯이 그걸 장기간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엔진을 좀 건강하게 쓰기가 힘들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탑에 기본적으로 손잡이가 있습니다. 예, 탑에 손잡이가 있고, 요런 손잡이들은 그 보조인들이 옆에 사이드에 섰을 때, 선장님은 운전하시고 사이드에 양쪽에 섰을 때 이동할 때, 요거 하나만 잡고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면 굉장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하단부에는 수납 공간이겠죠? 제가 볼 때는 어창 같은데, 어창입니다. 카메라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어창. 예, 100리터 될까요? 90리터 정도 되네요. 아, 특이하게, 저 보이시나요? 소나. 저 소나는 후미 쪽이 되는데, 소나는 안에다 묻으셨네요. 이 소나를 안에다가, 어창 안에다 묻는 이유는 뭐냐면, 소나는 물에 닿아야 됩니다. 닿아야 작동을 하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나를 안에다 묻는 경우는, 뒤에 보트 후미 쪽에, 엔진 밑에다가 달게 되면은 이제 너무 속력을 내게 되면 소나가 그 저항값이 생기기 때문에 안 찍혀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민분들이나 이제 낚시를 전용하는 그런 모애들은 어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기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이디어네요. 지금 발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미 쪽에 보면은 성인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 자, 밑에는 수납 공간, 캐스팅 낚시 다 공간 다 돼 있고요. 굉장히 넓은데요, 생각보다. 예,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이드 쪽으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실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화장실.
자, 위로 여는 게 아니라, 사이드 쪽으로 미는 거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배가 꿀렁꿀렁 움직여갖고요. 자, 이 정도 됩니다. 뭐 충분하네요. 근데 이제 어차피 뭐, 그 실내 공간, 집에 있는 가정 화장실처럼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 정해진 센터 콘솔 사이즈에다가 만들기 때문에 이 정도면 편하게 예,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와서, 이게 화장실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자, 앞에 섰을 때, 이제 그 배를 이게 육상에서 접안을 할 때 앞에 이렇게 나와겠죠? 나와서 이제 내리고 올라갈 때 이런 난간도, 요 난간 높이도 제가 볼 때는 한 400 정도 높이고요. 그 다음 각종 서치나 이런 것도 다 돼 있네요. 잘 돼 있는데요? 예. 윈도우 글라스 아크릴 소재로 깨지지 않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물튀김 방지예요. 예,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잔물결이 좀 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장님이 물이 너무 많이 튀면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물튀김 방지율이 있으면 좋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배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 넓이는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탑이 없다는 거, 색깔도 틀리고 탑이 없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콘솔 사이즈나 이런 거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제어는 거의 똑같은데 탑이 없고, 예, 사이드 쪽에 부력통이 FRP가 아니라 튜브로 되어 있다. 자, 앉았을 때 이 정도 포지션입니다. 자, 사이드 마운트 컨트롤 레버가 되어 있고요.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아침에 런칭을 할 때 시동이 왜 안 걸려?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번외로 팁을 드릴게요. 이게 기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예, 손회기는 항상 중립을 놨을 때 시동이 걸린다. 그 다음에 여기 키에 보면은 키박스. 자, 키박스 보여드릴게요. 키박스 보면은 이 키박스 있죠? 예, 키박스 뭐 여기 안전 클립이 되어 있죠? 안전 클립이 여기 빠져 있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안전장치입니다. 빠져 있으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예. 그 다음에 배터리 앵고 나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요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요게 안전 클립이 왜 있냐면, 원래는 바다에서 운전을 할 때 아침에 이 클립이 이렇게 걸려 있긴 한데,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구명조끼나 이런 데다 클립을 놓습니다. 놓고 내가 운전을 해요. 항해사가 이제 선장님이 운전을 하다가 큰 파도를 만나서 갑자기 중심이 잃어서 여기 넘어진다거나, 갑자기 이렇게 졸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운전자가 졸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걸 당겨요. 예, 넘어졌을 때 무게중심을 이렇게 당깁니다. 그러면 강제 선회기가 엔진이 스탑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 클립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왜 이걸 확인하냐면 대부분 이게 도난의 위험에 있어서 키를 다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런칭하려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막 서두르다 보면 요거 까먹어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는, 예, 중립을 안 놨을 때, 선생님이 항상 중립을 놨을 때 시동을 걸어야 된다. 안전 클립, 그 다음에 배터리가 앰코나 또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화장실이 있고요. 제어는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게 사이드 쪽에 환기창도 다 돼 있네요. 자, 잘 돼 있는데요. 네. 성인 4명 정도는 경우에 따라서 쭈꾸미 낚시하실 때는 6명도 탈 수 있겠는데요. 네. 자, 호미 쪽에 앉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다 의자가 접이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는 다 수납 공간이고요. 좋은데요? 예. 자,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예,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호 선장입니다. 자, 주식회사 나루라는 업체 부서에 방문했습니다. 이 업체는요, 굉장히 배가 글쎄요, 딱 봤을 때, 뭐 방송에서도 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내수명령 수상 레저 보트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보면은 두 가지 나오셨거든요. 하나는 UFO, 예, 그냥 타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UFO 모양이고요. 요거는 반달, 예, 달 모양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그러니까는 내수명 민물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제 전동 모터를 달고 확 당기고 이렇게 원래 안 됩니다. 이제 타려면 바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민물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기관 허락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몇 영상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 안에 들어가서, 예,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나루부서에 안에 방문했습니다. 옆에 대표님 계시거든요. 간단하게 말씀 듣겠고요. 제품에 대한 성격을 저보다는 많이 아시니까요. 설명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나루 대표 박성아입니다. 제가 그 제품을 예전에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딱 봤을 때, UFO다. 하나는 반달이다. 근데 굉장히 예쁘다. 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터가 좀 작단 말이죠.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지 간단히 설명 좀 저희 부탁드립니다. 보트는 네네. 내수면에서 네네네. 수상 레저를 마이크 올리시면. 내수면에서 수상 레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네네. 배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3인승의 그러니까 초승달 모양의 네네네. 배고요. 얘는 5인승의 비행 접시 UFO 예, 모양의 예, 예. 배입니다. 그렇군요. 보트는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만든 첫 출시작이고요. 네네. 그 다음 후속작이 UFO 보트고, 예, 예, 예. 올해는 그 다음 제품들도 계속 새로운 뉴 버전들도 새로 그렇군요.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딱 봤을 때 대부분 바다에서도 가이드 모터를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가이드 모터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간단히 설명해 네, 주세요. 보통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출시했던 문보트는 수중 모터였는데요. 네네네. 사실 수중 모터가 장점도 많은데 예, 예. 유지 보수에 대한 단점들이 사실 조금 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유지 보수가 조금 더 쉬운 네네. 손쉬운 가이드 모터를 사용하자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예. 가이드 모터는 또 레버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수상 레저에 익숙하지 않았던 여자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운전하기에 조금 더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가이드 모터의 장점과 조이스틱의 장점을 결합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서브 모터를 달았고요. 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쉽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탑승하시는 분들은 조이스틱 하나로 전후 좌우 360도 회전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그렇군요. 놓은 그런 배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에서 만든 배들은 다 이 가이드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운전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가이드 모터면은 이게 배터리 제가 볼 때는 어딘가에 배터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배터리는 혹시나 모를 예. 모를 그 사고를 대비해서 네네네네. 저희는 지금 여기 안에 예. 지금 그 착석부 밑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 있고요. 그렇군요. 예. UFO 보트도 지금 네네. 저기 선체 밑에 배터리가 선체 들어 밑에요?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등치로 봤을 때는 얘가 저 보트가 더 커 보이는데요. 네. 그럼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 있겠네요. 저 친구는 배터리가 2개 정도 일단 배터리 기본적으로 두 개요? 장착돼 있고요. 몇 암페어 정도 12V를 12V 주로 요? 쓰는데 12V 저 친구들은 200A를 200A. 원래 하나만 쓰면 되는데 예, 혹시 예. 스페어로 이제 2개를 장착해 놓고 예. 하나가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네네네. 이제 나머지 배터리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도 똑같이 12V, 이 친구는 100A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네네. 위에 그 대신 서브 모터가 같이 달려 있어서 예, 예. 혹시나 배가 이제 나갔다가 꺼졌을 경우에 네네. 물론 뭐 저희한테 구조 요청까지 하시면 네. 바로 이렇게 커넥트를 연결하며 바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군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UFO 보트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낚시 보트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예. 원하는 곳에 가서 포인트에서 네네. 정박을 하면 내수면용 낚싯배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저 친구가 성인이 6명 정도는 충분히 앉을 수 있고요. 안에 테이블도 있고 해서 네. 조금 더 내수면용 낚시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나중에는 예, 예. 산 위에 저 친구들의 선체를 두면 네. 진짜로 하늘에서 봤을 때 UFO가 밑에 그렇겠네요. 내려온 것처럼 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끼리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보트는 연인들을 위한 컨셉이었고요. 그런가요? 네, 연인들을 위한 컨셉이었고 UFO 보트는 가족들을 위한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이 구매할 수도 있나요? 네, 개인이 구매하셔도 되는데 예. 아마 그 법상에 네. 따로 영업을 하시지 않는다면 네네네. 개인이 탑승을 해서 다니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근데 아직은 문의는 많이 하셨는데 네. 개인이 아직인가요? 아직은 그렇군요. 그렇군요. 대부분은 예, 이제 예. 뭐 지자체라든지 네네네. 관공서나 아니면 수상 레저 업체에서 많이들 예, 찾고 예.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안에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예. 여기 이쪽이 출입구죠?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내부는요. 5인승이라고 하셨죠? 네. 예. 그러면 조향 장치가 저 뒤쪽에 조이스틱이 달려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쪽에요? 예, 저 뒤에 있네요. 네네네.
아, 비가 와도 탈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예? 이 친구는 날씨가 조금 춥거나 네. 혹은 비가 오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예, 예. 문보트가 가졌던 첫 번째 제품인 문보트가 가졌던 날씨에 대한 그 단점들을 조금 더 보완했다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아.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문보트가 보통 연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많이 찾아주셨다면 이거는 이제 아이를 동반한 가족분들이나 네네. 아니면 두 커플 이상의 커플들이 조금 예. 네, 파티처럼 시간을 보내실 때도 예, 많이 그렇겠네요.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연말에 네. 파티할 때요. 네네네, 예, 그렇게 그렇군요. 계십니다. 네. 아, 그러면 아무래도 내수명용이기 때문에 바다에 뛰기는 조금 약간. 예. 저희가 바다에 또 테스트를 하러 나갔었었는데요. 예, 예. 저 친구는 한쪽 면이 높아서 사실 풍압을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네네. 이 친구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괜찮아서 아까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먼 바다가 아니라면 가까운 예. 바다에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예. 향후에는 실제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나 이렇게 지자체나 그다음에 거기 있는 센터들을 통해서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향후에는 UFO 보트는 야간에 물론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예, 야간에도 충분히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네. 한번 제가 운전도 한번 해보고요. 한번 실제로 들어가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예. 나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찍어봐 주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아, 예. 머리 조심하십시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안에 들어가 보는 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 좋은데요? 6명. 원래 5인승이긴 한데, 이렇게 둘러면은 한 7명도 탈 수 있겠는데요? 뭐, 어차피 승선 인원을 딱 정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호미 쪽에, 자, 카메라 잠깐 줘보세요. 이렇게 보면, 호미 쪽에 조이스틱 보이시죠?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재밌는 UFO 모양으로 갖다 놓으셨네요. 예, 바닥에 보면, 요렇게 360도로 돌려져 있는 예, 테이블로 되어 있네요. 천장에는 개방형 창이 되어 있죠. 좋은데요? 이게 연말이나 특정 그 모임이나 그런 파티 때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11월 달인가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부산도 그렇지만 불꽃축제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불꽃축제에 가지고 나가면 딱인 것 같아요.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달 모양도 보면 이 두 모델을 여러 대, 한 열 몇 대 확 해가지고 불꽃축제도 구경을 하고 그런 기획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기획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요. 그런 용도로도 쓰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고요. 예,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호선장입니다. 자, 제이스 마린이라는 업체 부스에 방문했습니다. 이 업체는요, 국내 알루미늄 배를 알루미늄 선박, 레저 선박을 제조하는 몇 안 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방문을 했고, 많이 제품도 하고, 예전에도 같이 이 배를 승선을 하면서 낚시도 하고요. 제 지인분도 아시는 분도 이 배를 탔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람회 때 그 두 개의 모델을 갖고 오셨네요. 600번대, 그 다음에 500번대 두 개 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제 탑이 아까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탑이 없는 거, 탑이 있는 거, 예, 화장실 같이 다 있습니다. 근데 탑이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완전 하우스 버전입니다. 예전에 세미 하우스라고 앞에 가림막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하우스로 개발을 하셔서 가지고 나오셨고요. 고마르게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탑이 없는 거, 전투 낚시가 가능한, 예, 캐스팅 낚시가 가능한 그런 보트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일단은 내부에 들어가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aby, you give me ice and fire. You're 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네, 백호선생입니다. 자, 하우스, 예, 650 보트를 먼저 살펴드릴게요. 이게 보면 굉장히 웅장하지 않습니까? 요거 글쎄요. 지금 안전검사를 받으면 제가 기본적으로 8인승에서 12인승 맥시 12인승까지는 좀 그렇고요. 11인승까지는 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안전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배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 좀 특이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선체 상부, 중간, 바디, 하부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요게 튜브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리포트라고 해갖고요. 콤비보트가 국내에 들어온 지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그 콤비보트의 장점이 뭐냐면 관계기관 해경선이나 군 용도로도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 시판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콤비보트의 성능의 튜브 역할을 하는 이 튜브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해서 예, 만들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안전에 최우선을 기본을 중심으로 딱 두고 거기서부터 개발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이게 보면 각이 딱딱딱딱 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튜브를 모양을 만드는 것도 힘들겠지만 알루미늄을 이렇게 라운드로 꺾어서 용접을 해서 만든다는 거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봤을 때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특이하게 생기는 게요, 하우스, 중간 바디, 밑에 하부, 튜브, 그 다음에 밑에 헐, 이렇게 4단계, 4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사이드 킬 돼 있죠. 이게 제가 이게 동해바다 이거 너울이 센 왕돈천하 이런 데도 타봤거든요. 기가 막히게 달립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요. 근데 이제 배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가 6m 이상 되고 7m, 8m 이렇게 되는 거는 배가 길고 넓기 때문에 파도가 큰 그 악조건 상태에서도 제 성능을 발휘한다. 근데 배가 5m, 6m 안쪽으로 좀 짧으면 서해바다, 너울이 그냥 잔파도 있고 백파시고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너울이 큰 바다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좀 지양하는 게 좋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용도에 맞게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배는 지금 특이하게 150마력이 달려 있습니다. 이 큰 덩치가 6m짜리 배가 큰 덩치가 150마력이 달려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뒤에서 한번 보십시오. 뒤에서 멋지지 않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V열로 되어 있고 사이드 쪽에 선체를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부력통이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해서 붙였습니다. 그다음 가운데 센터에 엔진이 붙어 있죠. 엔진이 25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쓰는 거는 25인치를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용골이 많이 깊은 미국 배나 스트레이프나 특정 모델 같은 경우는 35인치까지도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0마력. 이 큰 덩치가 제가 볼 때는 200마력이 달아야 되는 150마력도 출력이 잘 나온다고 하네요. 그 왜 이유가 뭐냐면요. 사이즈 쪽에 있는 그 부력통이 그 부력 역할을 하는 게 출력을 더 돋궈줄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플러스 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150마력을 달아도 기본적으로 출력이나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JS535. 예, 535 버전이고요. 앞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 와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전체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선박용 알루미늄은 일반 그 산업용 알루미늄보다는 좀 틀립니다. 이게 그 녹이 잘 안 쓸고 산화가 덜 되는 그런 재질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로 제작을 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선수 부분에 발판이 있죠. 앞에 캐스팅 난간을 높게 해놨습니다. 이게 높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내리고 올라올 때 이렇게 난간이 낮으면 내릴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높이 정도는 난간이 있어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앞에 서서 캐스팅 낚시 했을 때 사이드 쪽에 난간을 기대서 낚시도 가능합니다. 바다 낚시는 그런 여러 조건을 확인하고 설계값을 갖고 제작을 해야 예, 바다배의 제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선수 뚜껑이 열려서 변기가 이 안에 센터 콘솔 안에 붙어 있습니다. 일단은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보여드릴게요. 사이드 쪽에 보면 패드가 붙어 있고 이게 별도로 이게 사각 박스가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 배가 그 대부분 앞으로도 접안을 하지만 사이드 쪽으로 접안을 해서 내리고 올리고 짐을 싣고 뭐 다양하게 씁니다. 근데 사이드 쪽에 접안을 할 때 선체가 닿이지 않게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팬더나 이런 고무 튜브 같은 걸 옆에다 쭉 한 다음에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선체하고 별도로 제작을 해서 붙인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게 한 몸이 돼 있으면 요게 크랙이 가거나 데미지를 입으면 안에 물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해서 붙인 거다. 선체 보호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 쪽에 기본적으로 난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콘솔 자체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 있는 변기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콘솔이 크게 제작을 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미 쪽에 엔진 보여드리고 안에 보여드릴게요. 네, 백호선입니다. 자, 후미 쪽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 큰 등치에 60마력이 달려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저마력 60마력으로도 제성력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60마력이 달리면 기본적으로 평균 값은 90마력을 단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제 이게 엔진이 마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입니다. 예산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은 너무 이제 그 큰 등치에 너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저마력을 달려있으면 그 성능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선체 부력이나 출력이나 이런 그 설계까지 잘 돼 있어서 저마력 60마력을 달아도 성능의 재성능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균은 90마력입니다. 근데 60마력을 달아도 예, 성능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변경된 게 뭐냐면, 예, 사이드 쪽에 뒤 후미 쪽에 보면 요게 가이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저기 보면은 이제 그 연료통, 예비 연료통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하셨네요. 예. 요게 왜 있냐면 그네 낚시, 그 다음에 나갔다 들어 1시간 내에 있는 공간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먼 거리, 그냥 편도 40km, 왔다 왕복 80km, 이런 데는 굉장히 먼 거리의 섬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가봤는데, 그럴 때는 내 배의 연비나 성능이나 이런 거를 선장님이 다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바다는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대부분 바다에서 사고 나는 기관 고장, 엔진 그 연료가 없어서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하고 오긴 하는데, 그런 거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 바다에 가기 위해서 예비 연료통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편의사항이 다 돼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호선생입니다. 자, 보트 위에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앞에 문을 살짝 열어놨는데 화장실을 보여드리려고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닫아볼게요. 일단은. 자, 일단은 조향장치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그 대부분 콤비보트, 일반 보트 같은 경우는 그 운전석이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프로펠러 방향 쪽으로 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프로펠러가 오른쪽 시계 방향을 돌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부력이 사이드 양쪽으로 잘 받쳐주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조향장치가 있네요. 특이하게. 자, 보면은 의자도 이게 접어서 이렇게 하면은 완전 착석. 그 다음에 의자를 접어서 기대면 이제 서서 운전할 수 있는, 예, 시야각이 이렇게 되겠죠. 포지션이. 밑에 발판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발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콘솔 위 높이, 그 사이드 크기나 이런 걸 한정적으로 만들긴 하지만, 너무 이제 섬에 출력을 확 내가지고 선수가 들렸을 때 아무래도 앞에가 살짝 이제 안 보이긴 합니다. 그런 거를 시야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발판을 올려 놓으셨네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발판이 있으면 의자에 앉아서 장거리 이동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자, 좋은데요? 예. 어탕기 사이즈 브라켓에서 12인치 정도 돼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컨솔 레버는 사이드 마운트, 예,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면, 후미 쪽에 보여드릴게요. 바닥에 어창입니다. 어창. 알루미늄 배의 특징이, 어창이 이제 그 수납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강도도 강도지만, 수납 공간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연 순환식 어창이고요. 어창이 커졌네요. 처음에 신규에 제작했던 배보다는 어창이 커졌습니다. 한 120리터 정도 돼 보입니다. 정확한 거는 뭐, 용량을 재봐야 알겠지만,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배가 움직여서 순간 놀랐습니다. 이 패드가 미끄럼 방지가 이게 좀 특이하네요. 고무 패드인데요. 까끌까끌하게 되어 있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까끌까끌하게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로 되어 있어서, 원래 알루미늄 배는 밑에 이제 티그 패드나 이런 거를 부착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 고무 패드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떤 소재인지 딱 봤을 때 고무 느낌 나기는 하는데 어떤 소재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공을 잘못하거나 부착을 잘못하면 이게 자외선에, 특히 이제 바다에서는 염도가 강하고 자외선 농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짠물에 닿고 여기 자외선에 닿잖아요. 그럼 다 벗겨집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1년 정도 놔뒀는데도 이제 해지거나 부풀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하네요. 이게 특이한,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움직일 때 제가 사이드 쪽에 서 있습니다. 통로가 굉장히 넓어요. 예. 자, 보면은 제일 큰 공간이 한
600 정도 될까요? 580에 600 정도 사이는 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쪽에 수납 공간. 자, 알루미늄 배의 특징은 수납 공간이 많은 겁니다. FRP로 제작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적층을 해서 그 두께감의 두께감 강도를 만들긴 하지만, 알루미늄 판 자체가 부력이고 판 자체가 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납 공간을 곳곳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예, 와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실. 자, 화장실 변기입니다. 변기를 한번 봐주세요. 예, 앞에 문을 열면 들어갈 수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조명을 켤까요? 짜잔, 보이시죠? 자, 넓어요. 보이시나요? 성인 한 명 정도는 용변을 보고 이제 처리가 가능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 위에 보면 여기 슬라가 있거든요. 여기 슬라가 있는데 여기다가 요 변기 높이의 슬라를 만들어서 사이즈 쪽에 걸림만 만든 다음에 판을 대고 매트만 깔면 예, 굉장히 피곤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잠깐 졸 수 있는 요런 공간 포지션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콘솔이 크면 안에다가 제품들도 넣을 수도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 한번 줘보세요. 앞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 발 밑에 보면 수납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계단으로 하나 밟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호선생입니다. 자, 바스트로라는 업체 부서에 방문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방문을 하기 전에 사전 정보를 많이 모니터링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박람회 꾸준하게 나오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어디냐면요. 원래 지금 보면은 미국 배처럼 생겼죠. 예, 원래 도면은 미국 배입니다. 미국 배인데, 원래 그 미국 배의 전통 있는 그 설계 도면을, 기술력을 그대로 이전받아가지고 국내에서 미국 배를 제작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유일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미국 배나 유럽 배나 아시아 배나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다 중고배나 중고배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냐면 단가적인 부분이 맞출 수가 없어서 중고배를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통 설계 값을 그대로 국내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업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배 사이즈는 24피트 정도고요. 센터 콘솔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요. 이게 보면은 이게 배가 처음에 제작할 때 설계 도면이 몇십 년 동안 데이터 값이 있는 설계 도면을 제작한 배하고 그냥 눈대중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만든 배하고는 성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배가 회사에서 처음에 출고될 때는 다양한 비용하고, 많은 비용하고 많은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좀 더 자세한 거는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aby, you give me ice and fire. You're 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네, 백호사장입니다. 자, 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이드 쪽에 보면 기본 청색, 예, 청색, 짙은 청색이네요. 예, 바다 색깔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하고 이제 청색하고, 이게 보면 이게 원래 도색을 한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도색을 한 게 아닙니다. 겔코트, 그러니까 선박을 제조하는 겔코트 색깔 중에 그 패턴을 맞춰서 제작을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바다배입니다. 오리지널 바다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앞에 부분에 이렇게 라운드져서 앞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파도를 치고 나가는 거 있지만 너울이 있을 때 파도를 확 눌렀을 때 파도가 사이드 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요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식이에요. 밀어내는 요런 디자인 값이 없으면 실제로 팍 쳤을 때 앞으로 해서 그 물이 앞쪽으로 운전자 쪽으로 그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바다에서 배를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 인지를 하셔서 그거예요. 항상 신기한 게 저도 그거는 저도 이제 예전에 19피트 배를 지금은 다양한 배를 타고 있지만 19피트 배를 탔을 때 물이 항상 보면 조타석 조향선 사이드 쪽에 여기서 치고 올라와요. 항상.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바람이 불면 여기다 탁 쳐갖고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안 타봐서 영상을 봤을 때는 이게 중량도 있고 출력도 있기 때문에요. 예, 극한 상황에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래 선박 그 시스템 도면이 미국 거예요. 미국 거라는 거는 미국에는 1, 2년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십 년 동안 했을 때 이 도면 설계 그 기술력을 받은 원래의 미국의 그 회사가 중견기업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규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몇십 년 동안 대물림에서 이제 계속 이제 회사를 키워서 중견기업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의 데이터 값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배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성형은 똑같습니다. 성형 똑같은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탑이 틀려요. 탑이 보면 저 옆에 있는 거는 FRP 전체로 되어 있고 FRP 탑으로 하드 탑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소프트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마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 저쪽에 옆에 있는 거는 뒤쪽 후미 쪽에 보면은 다리빨을 내려와서 낚싯대 꽂이를 꽂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없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한번 와봐 주세요. 자, 250마력. 오, 엔진. 네, 25인치? 25인치. 30인치 같기도 하고요. 예, 25인치, 30인치 같기도 한데요. 예. 자, 25인치 볼사이클 야마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 좀 특징이 보면은 트랜스용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거의 한 750 정도? 예. 뭐 얼추 봐서 750 정도 바깥으로 나와 있어 엔진이 바깥에 달려 있습니다. 예. 요게 요렇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트림 탭이 요 사이드에 되어 있죠. 이제 배가 크고 넓고 이런 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림탭, 전동 트림탭이 달려 있습니다. 전동 트림탭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바다에서는 자동차는 땅바닥에 딱 서 있기 때문에 무게 원래 한 명이 타든 두 명이 타든 세 명이 타든 무게 밸런스가 딱 맞잖아요. 근데 바다에서는 배를 물 위에 딱 띄워놓잖아요. 근데 완전 장판, 바람도 안 불고 완전 장판, 파도가 없어서 장판했을 때는 그나마 딱 서 있지만 어느 정도의 너울이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꿀렁꿀렁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왼쪽으로 섰다가 오른쪽에 섰다가 왼쪽 한 명 섰다가 오른쪽에 두 명 있으면 무게 중심이 확 바뀝니다. 근데 이 배는 제가 볼 때 엄청 커요. 그런 느낌이 별로 없다. 딱 봐도 그렇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동 트리기탄 같은 경우는 출력을 내고 달렸을 때 그 무게중심을 여기 갖추기 위해서 딱 4명만 탈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오른쪽에 3명, 왼쪽에 2명 이렇게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한쪽으로 약간 쏠리게 됩니다. 무게 배분 때문에. 그럴 때 반듯하게 배를 잡아줄 수 있는 거가 트림탭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배를 처음에 출력을 냈을 때 4,500 RPM 이상 됐을 때 탄력을 받기 전에 선수가 이렇게 들리는 거를 빠르게 그 출력을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또한 트림템이 하는 역할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후미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센터 콘솔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은 콘솔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네요. 자, 저 옆에 보면 하드탑, 예, 콘솔 천장 부분이 하드탑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소프트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네요. 자, 일단은 내부에 들어와서 자세하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보트 위에 올라왔습니다. 예, 소프트탑 위에 두 가지 버전이긴 한데, 예, 센터 콘솔 소프트탑 위에 올라왔습니다. 자, 딱 봤을 때, 와,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맥시멈 12인승까지 나오겠는데요? 24피트입니다. 24피트고요. 7m가 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자, 제가 옆에 섰을 때 난간이 그 등받이가 제 가슴 높이가 와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설계값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예, 미국이 아무래도 아시아보다는 등치가 크잖아요. 예, 체격도 크고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하기 때문에
미국 제품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따집니다. 예,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따지고 그 외적으로 다양하게 옵션이 이런 거를 디자인 설계하는 예, 그런 나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후미 쪽에 낚싯대 거치대가 4개가 있네요. 아예 그냥 등받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가 돼 있네요. 예, 도마가 돼 있고 줄자도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 바닷배이기 때문에 어창, 어이구 세상에. 이 몇 리터, 아우, 150리터 될까요? 200리터까지는 안 돼 보여도 한 180, 170리터 정도 좋게 돼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후미 쪽에 앉을 수 있는 시트 공간입니다. 자, 시트 공간이고, 여기는 수납 공간이겠죠? 한번 열어볼까요? 아, 예, 실내부인데 빌지 펌프나 이런, 배의 속살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도 도마 개념으로 다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뚜껑 열면, 여기 또한 이제 어창 개념. 뭐 때로는 이제 미국 배 같은 경우는 어창이 따로 없기 때문에 라이브웨일이라고 생미키통을 뒤에다 놓습니다. 대부분 이제 아시아 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활활을 즐기기 때문에 용골 바닥에다 타공을 해서 어창을 만들긴 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문화 차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창을 만들진 않는데 바닥을 구멍을 뚫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쪽에 보면 여기도 수납 공간이겠죠? 예. 새 거여서 잘 안 열리네요. 자, 그 다음에 운전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포지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야각이 봤을 때, 자,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각이 제가 보는 시야각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거든요. 예. 제가 대시보드 있죠. 대시보드의 사이드 쪽에, 왼쪽에 요 정도, 오른쪽에 요 정도.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야각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예. 요거는 엄청 넓어요. 넓기 때문에 뭐 16인치 어탕기 하나 놓고 뭐 서브로 조그만 거 하나 놓더라도 넉넉한 공간입니다. 위에다가 거치대를 놓지 않고 여기다가 대부분 여기다 매립형으로 딱 붙여버려요. 위에다 거치대를 놓으면요. 도난 때문에 이거 어탕기를 뗐다 붙였다. 이것도 또한 일이에요. 예, 천장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예, 다 미국산으로 돼 있어서, 예, 오, 좋은데요. 예, 트림대, 저거, 조향장치고요. 그 다음에 자, 마린용 핸들, 예, 마린용 핸들이 되어 있네요. 이게 보면 자동차 핸들하고 마린용 핸들하고 두 가지 다 쓰기도 합니다. 근데 뭐 용도에 따라서 아니면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쓰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뭐 마린용 핸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마린용 핸들보다는 이제 자동차 핸들이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그때 자동차 이제 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게 요 봉 있죠, 봉. 자동차 핸들에다가 봉 달아가 팽글팽글 돌리면 그것 또한 편해요. 근데 그 또한 이제 막 해수면용을 쓰지 않으면 녹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트롤 레버는 탑 마운트. 탑 마운트 같은 경우는 사이드 마운트하고 틀린 게, 탑 마운트는 기아가 그냥 전후진이 바로 들어갑니다. 사이드 마운트 같은 경우 중간에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레버를 가운데에 손잡이에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누르고 홈을 벗어난 다음에 기아를 넣고 전후진을 당기는데, 탑 마운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전후진이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숙달을 하시면 이게 탑 마운트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더 고가예요. 예, 비용으로 봤을 때 더 고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쪽에 가기 전에, 통로 보십시오. 세상에. 자, 이거 가로로 서 있거든요. 와, 통로 넓은데요? 한 60cm 될까요? 예, 여기는 60cm 되는데 바닥 같은 경우는 55cm 정도 되네요. 사이드 쪽에 패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예, 낚시를 할 때, 예, 너울이 큰 데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참치 같은 그런 고기도 대형 방어나 그런 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배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드 쪽에 패드가 다 돼 있어요. 예, 요건 천연 가죽은 아닙니다. 마린용입니다. 천연 가죽과 마린용과 틀린 게 천연 가죽을 이 배에다가 달지는 않습니다. 천연 가죽을 달게 되면 이게 짠물을 닿으면 쪼그라들어요. 쫙 쪼그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린용 시트를 붙인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낚싯대 거치, 요거는 이제 홈이 파져 있어서 갸프 있죠, 갸프. 갸프가 뭐냐면요, 배를 밀고 당길 때, 그 다음에 배에 물이 있는 거 특정 구조물을 건져 올릴 때, 그럴 때 씁니다. 접안할 때도 내 배가 사이드 쪽에 붙는다. 그러면은 발로 밀 수는 없잖아요. 이걸 큰 배를 이렇게 하고 다리로 밀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갸프로 밀고 당긴다. 그 다음에 운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사이드 모터가 입증이 아닌 이상, 사이드 모터가 있으면 배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이드는 움직인다. 근데 이제 요런 사이즈 배들은, 선회기 타입들은 사이드 모터 별도로 장착하지 않은 이상 그런 게 힘들기 때문에 보조인들이 갸프나 이런 거가 있으면 후미 쪽에 붙으면 후미 쪽에 가서 여기 연안보드를 밀고 당기고 이럴 때 굉장히 좋다. 그런 것들을 용품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가볼게요.
와우, 앞에 엄청 넓어요. 세상에. 와우,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뭐 낚시도 낚시지만 제가 볼 때는 가족끼리 그냥 드라이빙 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앉으면, 오, 여기 지금 시트는 안 깔려 있기는 한데요. 지금 앉으면 성인 2명, 3명, 뭐 붙으면 4명도 앉겠네요. 이렇게 2명씩 해서 4명도 앉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영상 때 촬영을 했는데 대표님 봤을 때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대표님 낚시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어창이 어창. 강제 빌지로 해가지고요. 물을 끌어들여서 앞쪽에서 선수에도 어창이 있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게 대부분 물을 끌어들여갖고 선수에다가 어창을 잘 안 놓거든요. 왜냐하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가면은 썩 좋을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튀김도 있고 하는데 요거는 특이하게 어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창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도 어창으로 안 하고 이 밑에 얼음을 채워놓고 아이스박스 개념으로 음료수나 각종 음식물이나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다양도에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다 통이겠죠? 수납 공간이에요. 아유, 이게 지금 제품이 새 거여서 여기는 닷을 넣고 내리는 공간입니다. 예,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멀리 계셔서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선수 부분이 상당히 넓어요. 예, 넓습니다. 이게 넓다는 거는 좁은 것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이드 쪽에 이 새 제품이기 때문에 난간이 안 돼 있으면 난간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 서서 캐스팅 낚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레저인들 같은 경우는 전동 가이드 모터를 달거든요.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두 군데를 선택을 해서 달아야 돼요. 그럴 때 이 넓은 공간이 있으면 안전하게 내부에다가 달겠죠. 대부분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떡판을 만들어서 알루미늄 판을 만들어서 가이드부터 바깥에다 설치를 합니다. 왜냐면은 접안을 할 때 걸리지 않게끔. 예,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안에다 설치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선수 부분에 보면 앞에 부분에 성인 2명 충분히 앓고도 남겠네요. 오, 좋은데요. 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이게 살 수 있을까요? 예, 눈만 계속 높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이드 쪽에 앉으면서 잡을 수 있는 공간은 다 되어 있네요. 아, 역시 이런 그 편의장이나 보십시오. 이 세상에. 대왕 쿨러예요, 톱쿨러. 사이즈가 대왕 쿨러. 얼음 채워가지고 그냥 뭐 아이스박스 굳이 안 갖고 다녀서 몇 날 며칠 낚시하고 그렇게 사용해도 되겠네요. 오, 좋은데요. 시트를 열면 이 배 하나면 뭐 8명이서 충분히 낚시하고 배박은 좀 그렇게 하지만 예, 다양하게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배가 큽니다. 예. 자, 일단은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의 버전. 예. 하드탑으로 되어 있는 또 하나 버전 저 위에 올라가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너가시죠. 네, 백호선생입니다. 자, 하드탑으로 되어 있는 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헐 모양이나 거의 디자인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틀린 게 이게 천장 부분에 천으로 되어 있느냐 FRP로 되어 있느냐 그 차이고, 뒤에 후미 쪽에 FRP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무겁기 때문에 요게 기본 보강 장치가 안 돼 있으면 아무래도 크랙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죠. 예, 무게 밸런스 때문에 후미 쪽에 난간을 만들어서 낚싯대 꽂이 엄청 많네요. 이게 실제로 그 바다에서 배를 타다 보면 낚싯대 꽂이가 많은 게 좋아요.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냐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바다 낚시 했을 때는 기본 낚싯대 2개, 저 같은 경우도 낚시할 때 2개를 갖고 다닙니다. 4명이면 2개씩 해서 8개예요. 각 태클박스, 아이스박스 하면요. 배가 큰 게 좋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낚싯대 꽂이가 사이드 쪽에 있는 것도 있고, 후미 쪽에 있는 것도 있고, 탑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용도가 다 틀립니다. 항에서 나와서 먼바다 목적지까지 갈 때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돼요. 배를 접어놨을 때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돼요. 요건 하나의 팁이에요. 레저보트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특정 목적, 내가 낚시를 하고 항에 들어왔는데 배를 접안을 할 때 이 사이드 쪽에 낚싯대가 그대로 꽂아 있으면요, 이게 배를 접안을 신경 쓰느라고 그거를 못 보고 해가지고 낚싯대 불어먹고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갈 때 낚싯대기 사이드 쪽에 달아가지고 채비까지 다 했는데 그 봉돌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에서 그 봉돌을 당겨서 낚싯대도 바다로 떨어지고 다양한 상황이 생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낚싯대 꽂이를 뒤에 있는 게 목적지까지 가기 전까지 낚싯대를 쫙 정명해서 뒤에다 후미대기 다 걷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앞에다 너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선소부 이렇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근데 후미 쪽에는 움직임이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낚싯대 꽂이가 대부분 후미 쪽에 있거든요. 후미 쪽에다 딱 정리한 다음에 목적지 도착해서
낚싯대 채비를 한 다음에 낚시를 하고 나서 연안으로 돌아올 때 또 그것 또한 낚싯대를 정리를 해서 요 두구미 쪽에 정리를 한 다음에 접안하면 안전하게 입항을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것도 옵션은 다 똑같습니다. 예. 네, 요 앞에를 한번 봐드릴게요. 요게 조금 틀리네요. 자, 시트는 접을 수 있고, 접으면 올라 앉아서 편하게,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더 하게는 이렇게, 원래 아예 그냥 겉에 앉아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먼 바다 갔을 때는, 뭐, 실제로 했을 때는, 선장님이 이렇게 기대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네, 편합니다. 그리고 탑마운트, 컵홀더가 되어 있네요. 옵션이 이게 더 좋은데요. 예, 컵홀더가 되어 있고, 컵홀더가 구멍이 타공이 되어 있는 게, 컵홀더는 바다에서는 너울이 있기 때문에 컵을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어야, 예, 사용하기 편하다. 그 다음에 각종 옵션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으셨네요. 그 다음에 선수보다 좀 틀립니다. 예, 앞으로 가시죠. 자, 요 식탁도 되어 있네요. 이게 탈부착이 가능할 거예요. 자, 높낮이 조절도 되고, 커플도 되고, 좋은데요? 한 4명, 둘, 넷, 6명이 붙으면 앉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좁겠죠? 둘, 넷, 4명이 편하게 식사하고, 다양한 태클박스 담선으로 나눌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좁습니다. 백호선생입니다. 자, 2가지 모델 보여드렸습니다. 이 업체는 충남 서천 쪽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만간 기회가 된다면, 회사로 방문을 해서, 이 배를 타보고 운전도 한번 해보고요. 예, 리뷰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배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호선생입니다. 자, 친환경 스마트 소형 선박 MC라는 업체 부스에 왔습니다. 좀 기네요. 주식회사 정수마린하고 같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은 요 배 바닷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배가 뭐냐면요. 사람을 여러 명 태우고요. 극한 상황에 뭐라고 해야 되나, 드래프트? 예? 바다에서 드래프트를 많이 하는 배입니다. 요거는 아마 바닷가에 여름에 놀러 가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자분이 현장에 없어서 인터뷰하는 건 좀 한계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 명이 탑니다. 딱 봐도 3, 6, 9, 12명, 선장님까지 한 12명은 충분히 타겠는데요. 12명 정도 타고, 워터잭 방식입니다. 이거 선회기 방식이 아니고요. 워터잭 방식 같은 경우는 선회기 방식하고, 지금 엔진 쪽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시죠. 자, 보십시오. 워터젯 방식이 뭐냐면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엔진 자체가 워터젯 방식이라는 게 물을 빨아들여서 그 물의 힘을 바깥으로 밀어서 출력을 내는 방식이 워터젯 방식입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요렇게 드래프트를 많이 하는 배 같은 경우는 선회기 방식보다 워터젯 방식이 맞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고출력이에요. 엔진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뒷공간이 있죠. 우선 제가 드론을 띄울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하는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구매하셔갖고 쓰기도 합니다. 다인승, 많은 사람이 승선해서 다양한 액션을 주면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호선장입니다. 자, 주식회사 스코트라라는 업체 부스에 방문했습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죠? 배는 아닙니다. 임시 부교하고 배를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시네요.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물에 띄워놓고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이거를 접안을 해서 다리 역할을 하거나, 배를 접안을 하거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트스키나 이런 거 특정 구조물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럴 때 개인도 구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하나가, 각종 특허를 받으셨다고 하네요. 요거를 모듈을 단면도가 저쪽에 있거든요. X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포켓이 4군데, 이 하나 덩어리가 4군데의 에어포켓이 있는데 하나가 깨져도 3개의 에어포켓이 있기 때문에 그 부력하고 그 성능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단면도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 저반 시즌 부교가 이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적인 부분을 많이 세이브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소재나 다리나 그런 거를 간단하게 설치하고 철거하더라도 그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예산과 시간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이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엑스룸 플로트라고 되어 있어갖고요. 사이즈는 500에 500, 400 정도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X자로 해가지고 다 밀봉이 되어 있어서 기본 이 상태에서도 힘을 많이 받겠지만, 왜냐하면 일자로 이렇게 되면 이 남은 공간에 힘을 못 받는 공간이 있는데 X자로 해서 에어포켓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 공간이 파손이 돼도 3개가 살아있어서 나머지 3개가 살아있는 공간에 부력하고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단면도로 보는 건 저도 처음이네요. 이런 시설은 아마 지자체나 이런 강가나 바닷가나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업체는 요거를 직접 생산을 해서 특허까지 출원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다. 그러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호전입니다. 자, 이번에는 디오마린이라는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업체는 좀 특이한 게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이번 박람회 때 처음 봤습니다. 소재가요, HDP라는 캔뚜껑 있죠? 플라스틱 캔뚜껑 재질로 배를 만드셨네요. 좀 특이합니다. 저 소재는 제가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 소재를 갖다가 이제 사물함이나 각종 소품이나 그다음에 뭐랄까 가구도 경우에 따라 만들기도 테이블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무독성이에요. 제가 볼 때 무독성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선체가 지금 DO320이라는 배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2인 등록 하셔가지고 내수면하고 바다 겸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배를 보면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호전입니다. 자, 배를 보십시오. DO320이라는 브랜드 코드 넘버가 되어 있고요. 선체 길이가 3m 20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선폭이 1620 정도 정도 되죠. 그냥 홀수선이 작 100mm에 100mm, 그러니까 10c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홀수니까 그만큼 부력이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부열은 아닙니다. 내수면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밑에가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평평하게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한쪽을 성인이 2명 이상 섰을 때 이게 갑작스럽게 무게중심이 쏠리는 게 덜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소재가 특이합니다. 아마 처음 보셨을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지금 옆에 탑차가 있거든요. 차가 1톤 차가 있는 1.1톤 차가 있는데 크레인을 달아서 이 1톤 차를 적재 공간에 싣고 내리고 그렇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네요. 이렇게 보면 뒤 후미 쪽에 보면 성인 2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지금 시트는 안 깔려 있습니다. 원 내용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가져오셨다고 하네요. 선수 부분에 보면 시거장치가 되어 있고 이 공간이 다 이제 수납 공간입니다. 근데 형태를 딱 보면 어떻게 보면 베스보트 있잖아요. 베스보트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아이스박스, 기성품 아이스박스를 딱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 요거는 난간을 뒤에 안에 선체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다양하게 쓰겠죠. 매트를 깔고 성인이 2-3명이 양쪽으로 이게 등을 대고 앉아 있으면 낚시도 가능하고, 그리고 좋은 거는 대표님이 옆에 계시긴 하는데 해루질 할 때 상당히 좋다고 하나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해루질 할 때는 물이 빠졌을 때 하거든요.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서 이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변수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가는 그 공간을 안다면, 섬이 있는데 거기서 해루를 하고 싶다, 물이 빠졌을 때 내가 육안으로 확인했다 그러면 그 공간에 가서 물이 빠질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심이 낮은 공간에 닷을 내로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싹 빠지면 배가 그대로 가라앉겠죠. 가라앉으면 바깥으로 나와서 해루질을 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내용물을 갖다 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배가 싹 뜹니다. 뜨고 나서 탈출하는, 그렇게 이제 바다 해루질 용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들리는 거 보니까요, 상당히 가벼워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안전검사를 받으면, 원래 이것도 안전검사를 받고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전동 모터가 있거든요. 전동 모터가 있는데, 아예 그냥 선행이 모터도 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전기 모터로도 충분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기본적으로 안전검사 받아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좀 특이합니다. 자, 기회가 되면 본사에 방문을 해서 요거보다도
큰 선박도 있다고 하네요. 뭐 6m, 7m. 지금 뭐 매뉴얼의 모델을 보면 이거는 DO320이라는 제품이고요. DO420, DO640, 그 다음에 DO900짜리도 있네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900짜리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방문을 해서 리뷰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서 한번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산 보트 박람회 촬영하는 업체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현장 방문을 해서 그 배를 타보고요. 또 하나의 성능 그 리뷰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그 영상을 재밌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부스는요, 디오마리는 간단히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호선입니다. 주식회사 보트팩토리라는 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부스는요, 알루미늄 보트를 제작하는 업체 중에 여러 업체 중에 한 업체입니다. 제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이 원래 그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낚시인의 입장에서 배를 제작하는 업체로 디자인이 예쁘고 튼튼하고 그런 보트를 제작하는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거든요. 동일한 모델인데 색깔만 틀립니다. 옵션은 오른쪽 게 더 좋다고 하네요. 피트 수는 9m가 좀 넘기 때문에 30피트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요, 내부에 들어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Baby, you give me ice and fire. You're 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Oh. 네, 백호선장입니다. 자, 이 배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완전 풀옵션이에요. 자, 100A짜리 딥사이클 2개가 기본적으로 2개 들어있고요. 그거는 이제 엔진 시동용입니다. 시동용이고요. 엔진에도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자가 충전이 됩니다. 엔진을 출력을 냈을 때는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솔라판이 200A 2개, 460W 정도의 솔라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0A짜리 인산적 배터리가 있네요. 때로는 600A 정도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리를 하자면 300A 인산적 배터리하고 딥사이클 배터리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갖고 자가 충전이 할 때 같이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6V 80A짜리 배터리가 별도로 있는 이거는 가이드 모터요. 왜 배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이드 모터, 그러니까 모터가 별도로 돼 있잖아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예전에 24V 72인치인가요? 제가 가이드 모터를 울테라에 썼었는데 그거를 딥사이클 배터리를 해서 충전이 되면서 그거를 24V를 승합을 해갖고 같이 연동을 했더니만 배터리가 앵꼬가 금방 납니다. 왜냐하면 가이드 모터는 순간 전압이 빨아들이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충전되는 속도보다 빨아들이는 속도가 강하기 때문에 가이드 모터 배터리가 오래 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 모터 배터리, 엔진 배터리, 그 생활 배터리가 별도로 각자 있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배는 청수가 실립니다. 수전이 여기 민물 수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수가 실리기 때문에 이거 하나 있으면요, 뭐 글쎄요, 일주일도 낚시를 하면서 뭐 배박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서요, 세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백호선장입니다. 보트 위에 올라왔습니다. 딱 보십시오. 어떤가요? 이게 국내에서 이런 그 큰 선박을 특히 알루미늄을요, FRP도 아니고 알루미늄을 요렇게 다양하게 만든 업체가 글쎄요, 몇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조선 사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했는데 레저 산업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이 배는 12인승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바닥 보십시오. 바닥. 그 EVA 티그 패드를 딱 해서 깔끔하게 그냥 딱 했습니다. 보면, 이게 보면은
예, 줄자죠, 줄자. 고기를 잡았을 때, 예, 줄자 대용으로. 알루미늄 배는 다양하게 수납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 자체가 강도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FRP 선체보다는 이제 다양한 공간,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딱 섰을 때, 다이나요? 이 완전, 이런 표현을 하긴, 군용선 같아요, 군용선. 이거 가지고 유호선 낚시 해도 되겠네요, 제가 볼 땐. 근데 뭐, 이게 체험 낚시나 이런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죠. 딱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드 쪽에 보면 선수 들어가서 한 명 앉고 여기다 하나, 둘, 셋, 4명, 5명이 앉을 수 있고 선장님 혼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실 저 안에는 사람이 성인이 1명, 2명, 3명 정도는 이렇게 뭐 지그재그로 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TV도 있네요. 예, TV도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운전석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우, 멋집니다. 아우, 세상에. 오우. 자, 와. 어우, 세비예요, 세배. 여기 앉아서 찍어주세요. 예, 세배입니다. 아,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탕기 16인치입니다. 카본. 노렌스. 예, 아, 무전기 있고, 차단기 있고, 각종 게이지. 자, 인산철 배터리하고 자체 배터리하고 게이지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탭하고 엔진 2개이다 보니 시동 저것도 2개네요. 그 다음에 전자식입니다. 전자식. 오, 엔진 2개입니다. 엔진이 이제 선입견이 있는 게 엔진이 2개면 불편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엔진 2개짜리 많이 써봤거든요. 상당히 편합니다. 저같이 어초 낚시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상당히 편합니다. 엔진 2개가 왜냐면요. 선회를 할 때, 어초 같은 경우는 한 방향에 배가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배가 흐르면 다시 갔다가 이렇게 계속 한 방에 저 같은 경우 한 30분 흘리거든요. 그럴 때 이게 배가 바람이 불면 사이드 쪽으로 배가 옆으로 돌아서 옆으로 밀려요. 앞뒤로 밀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다시 그 목적지에 배를 흘리려면 운전을 해가지고 선수방에 그 목적지를 다시 갔다가 옆으로 계속 이걸로 한 3, 40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럴 때 좋습니다. 옆으로 흘러가지고 배가 이렇게 흘리잖아요. 그거 다시 갖다 놓을 때 엔진을 반대 방향, 하나는 전지, 하나는 후진을 놓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 상태에서 후진 놨던 레버를 전진으로만 놓고 쭉 당기면 그 상태로 쭉 가게 됩니다. 상당히 편해요. 좁은 공간에서도요, 서 있는 상태에서 앞뒤로 레버를 쫙 같은 출렁으로 내버리면 왼쪽으로 뺑글뺑글, 오른쪽으로 뺑글뺑글 돌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극한 상황에서 엔진 하나 고장내면 엔진 하나로 연하가 탈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티그 패드는, 이런 거 세상에. 자, 보십시오. 이게 대부분 안 깨지는 그 아크릴 소재로 하긴 하는 요거 강화유리에요, 강화유리. CS로 깎아갖고요. 특수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우리 세상에 레일도 있어요. 이 안에 하나하나 신경 되게 많이 쓰셨네요.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천장이?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완전 프로션입니다. 대시보드도 이 안에 보면은 화판을 깔아가지고요. 이 소재는 알칸트라인가요? 뭐 그런 소재로 해가지고 다 씌워 놓으셨고, 그 알루미늄 배들이 보면 대부분 이런 마감을 지려면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 이 선체에다 붙인 것 같아요. 이 소재를 사이드 쪽에 붙이고 이 난간, 이 홈에다가 요런 데도 다 EVA로 붙여가지고요. 요게 자동차에 붙어 있는 그런 소재인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선수에 보십시오. 선수에 보면 와이퍼도 보면 이 안에 홈을 다 파가지고요. 다 했습니다. 다. 와, 신경 엄청 많이 쓰셨네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작한다는 게 엄청 힘듭니다. 시간하고 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내려가서 볼게요. 화장실을 보시겠습니다. 화장실이 여닫이가 아니고요. 사이드 쪽으로, 예, 이렇게 좌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레일을 달려 있습니다. 요거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은 그만큼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이드 쪽에 이렇게 열린다는 거는 좁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 들어가 볼게요. 오우, 이야, 세상에. 공간 위에 50cm 정도 충분히 됩니다. 예, 이거는 물 내리는 공간이고요. 배선 처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독님 카메라 줘보세요. 배선. 이야, 브라보. 기가 막힙니다. 와, 깔끔하네요. 그냥. 저는 이런 게 좋아요. 그냥 안 보이는 공간에 너저분하게 막 이렇게 안 보여, 괜찮아. 이게 아니고 전문성을 살린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배를 출고하고 나서 AS를 했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면 AS 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자가 AS 하기에도 굉장히 편하고요. 예, 무시동 히터도 보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환기창이 있죠. 아, 요런 것까지 다 해놓으셨네요. 벽에 선체에 다 붙인 거예요. 이 소재를 해가지고요. 무슨 뭐 자동차처럼, 아, 기가 막힙니다. 예. 상부에도, 그 다음에 이제 상부에 보면은 LED 조명도 있죠. 와. 자, 그 다음에, 야, 매트 한번 누워볼게요, 제가. 어우, 오늘 촬영 스케줄이 많아서, 어우, 너무 피곤하네요. 어우, 5시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자, 한 명 놓고, 2명. 한 성인, 편하게는 성인 한 2명 정도는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 뭐, 붙으면 3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 그러면 되겠네요. 아, 여기, 요런 데도 다 수납 공간입니다, 세상에. 와. 감탄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제 레저보트를 영상을 찍으면서 자가 커스텀도 하고 고치어 엔진도 달고 뭐 다양하게 다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제작해서 퀄리티를 높인다는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건 저는 알아요. 해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선장석을 보십시오. 와, 세상에 이거 뭔지 아십니까? 배가 고속 출력을 해서 굴렁굴렁 막 이게 막 파도를 칠 때 선장님이 데미지를 덜 입으라고 스프링을 이거 만들어놨어요. 요거 비쌉니다. 자체 개발을 하신 것 같긴 한데 비쌉니다. 요거 뭐 USB 충전 단자도 있어요. 그리고 의자 시트 밑에 아이스박스 수납 공간 밑에 다 돼 있습니다. 와, 여기는 테이블 봉을 꽂을 수 있는 그런 파이프 요런 것도 다 돼 있네요. 야, 하나 갖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도와주시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보면 어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창 안 보여드렸죠? 이야, 이거 제가 본 배 중에서 제일 큽니다. 와, 한 200리터 넘는 것 같아요. 대형 방어도 한 4마리 있는 거는 좋게 그냥 쑥쑥쑥 집어넣어도 될 정도로. 자, 뚜껑 한번 보십시오. 자, 뚜껑. 그냥 뚜껑으로 뚜껑도 두꺼워요. 뚜껑 5mm, 6mm짜리인가요? 그래서 앞뒤로 패드를 붙인 다음에 요거를 보강을 해 놓으셨어요. 예, 브랜드를 붙이고 레이저 커팅을 한 다음에 요걸 2개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요것도 튼튼하게 용접을 해서 만들어 놓으셨네요. 왜냐면 이렇게 보강을 안 하면 사람이 밟았을 때 찌그득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휘기도 합니다. 너무 얇게 제작을 하면요. 근데 이게 요렇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다는 거는 대표님이 낚시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 지금도 낚시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배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 제작을 한 보트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이건 접이식 의자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아유, 옵션이 너무 많아서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자, 아이고, 야, 이거 어떻게 설계하셨을까요? 물론 이제 그 판매 단가는 있습니다. 요 정도 되면은 외국에서는 거의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6개월에서 1년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업체 같은 경우는 제작 한 달에 한 대씩 출고가 가능하다 하네요. 와, 뭐 되게 놀랄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마. 요거는 라이브웨이라고 생미끼를 집어넣고 생미끼 낚시를 거의 많이 합니다.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생미끼를 줄 수 있는 라이브웨이 어창입니다. 소형 어창. 대형 어창은 고기를 담는 공간. 이거는 라이브웨이를 생미끼를 뭐 새우. 예, 여름에 새우 농어 낚시 하잖아요. 새우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전, 민물 수전. 자, 요것도 다 있네요. 청수 탱크가 80리터인가요? 예, 있기 때문에 실려져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 한번 닫아볼까요? 자, 이걸 어떻게 이거 경첩이 돼 있네요. 자, 와, 자, 보십시오. 아유, 보십시오. 아유, 제가 너무 놀라는 게 아니고요. 자, 보면 요거, 그, 문을 잡아줄 수 있는 저 고리 같은 것도 다 해놓으셨어요. 예, 기본적으로 요렇게 돼 있네요. 자, 오른쪽에는 그 문을 반을 나눠서 오른쪽에는 그냥 열리고 왼쪽에는 2단으로 접혀서 옆으로 밀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는, 요렇게 하나 넣는 거는 비바람 치고 춥고 막 이럴 때는 다 열어놓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막아놓고 출입 통로만 이렇게 세미로 열어놓을 수 있다. 다용도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제가 본 배 중에서 퀄리티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예, 물론 비용 단가는 있겠지만 예, 뭐 금액이나 판매 금액이나 이런 거는 이제 관련된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박람회 끝나고 예, 최대한 빨리 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에 제가 다른 스케줄 잡아서 박람회 끝나고 나서 본사를 방문해서 요 동일한 모델이 있으면 예, 촬영도 하고 승선도 한번 해보고 운전도 한번 해보고 리뷰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백호선입니다. 이프마린이라는 알루미늄 레저보트를 제작하는 업체의 법소에 방문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 모델이죠. 예. 근데 거의 제원은 예,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색깔이 좀 틀립니다. 이제 알루미늄 배가 그 모양이 다양하게 있는 게 이렇게 보면은 이 특징적으로 봤을 때 제가 비슷한 보트를 제가 촬영한 게 있긴 한데 상부하고 중부하고 하부하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제작을 하셨네요. 밑에는 기본적으로 바닥배니까 V열이고요. 이렇게 꺾어서 안으로 집어넣고 또 꺾어서 안으로 집어넣으셨네요. 이게 각진 게 물론 이제 뭐 디자인은 다양하게 있지만 라운드로 빼는 거하고 각지게 있는 거하고 성격이 다 틀립니다. 예, 설계까지 틀리고 제작하는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자, 일단은 후미 쪽으로 가볼까요? 자, 비교를 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드릴게요. 그 텐트가 올려져 있죠? 예. 배박을 할 수 있는 배입니다. 보면 그 배박을 할 수 있다는 게 뭐 유튜버 분도 그걸 하더라고요. 본인이 배가 있는데 하우스가 세미 하우스가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자기도 불편하고 하면은 별도로 텐트를 만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차박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지금 제가 쌍용차를 타고 있겠는데 이게 일자가 안 돼요. 그래 일자를 눕힌 다음에 모시동 히터를 틀고 뭐 영하 16도 막 이런데도 저는 그냥 낚시하면서 그냥 동해바다 낚시했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레일러 원축 트레일러도 올려놨네요. 이 배는 20피트입니다. 20피트고요. 그 다음에 그 특징적인 거는 이렇게 각을 예, 여러 번 꺾어놨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 모델이거든요. 자,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두 가지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노란색은 저마력용, 요거는 고마력용. 저거는 60에서 90마력을 올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115마력 이상 올릴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의 선체 티 두께가 틀립니다. 예, 그렇게 단가가 틀리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알루미늄 배는 그 얇은 두께를 해도 특유의 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용 알루미늄 그 재질보다 바다용 알루미늄 재질이 산화도 덜 되고 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노드나 이런 거는 다 보이네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박람회를 그 완전 세팅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고마력용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보트 위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텐트를 쳐놨기 때문에 어두워서 조명을 살짝 켰습니다. 자, 요 정도 공간은 됩니다. 지금 그 텐트가 없다면 후미 쪽에서 4명, 캐스팅 난간 뒤쪽에 1명씩. 요 캐스팅 난간이 요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거 다 돼 있습니다. 예, 다들 공간만 나오면 있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명, 사이드 쪽에 2명에서 둘, 넷, 6명이 후미 쪽에서 낚시가 가능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우스 공간입니다. 지금 세팅은 전용이기 때문에 하우스 공간이고 조타석이죠. 그 다음에 화장실이 변기가 밑에 있습니다. 네, 별도로 칸을 나눠서 화장실 변기를 묻으면 좋겠지만, 이제 요렇게, 저도 예전에 19피트 알루미늄 배를 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뭐 대부분 미국 배 같은 경우는 밑에 시트를 거치면 그 밑에 변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야각은 한번 앉아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는 시야각이 여러분이 보는 시야각하고 똑같습니다. 이 정도 됩니다. 저 모델분 저 앞에 촬영하시네요. 자, 왼쪽, 자, 오른쪽, 자, 전면. 안녕하십니까, 백호선장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는데, 이게 사이드 쪽으로 나가려면 여기 난간에 공간이 있네요. 지금 텐트를 쳐놔서 이동하기 좀 그렇긴 한데, 자, 보십시오. 이게 한 450 정도 공간은 됩니다. 이게 워크라운드 세미 하우스라고 해야겠죠? 예.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 배박도 하는 경우가 생기나. 왜냐면은 배를 내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대부분 새벽에 출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새벽 2시에 가서 5시, 6시에 그 사이에 동일 뜰 때 잠깐 짬내서 휴식을 해야 되거든요. 준비를 해놓고 휴식을 할 때 요렇게 공간이 있으면 좋겠죠. 텐트 쳐놓고 모시동 히터 틀어놓고 아니면 새로 갖다가 식사를 하고 매트만 깔면
배박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알루미늄 배는 강도가 있기 때문에 섬에 넘어가서 낚시를 할 때, 붙여놓을 때, 펜션이 뭐 예약을 안 된다, 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배박하면 되죠. 배박하고 이제 연날부터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배를 한번 넘어가 보고요.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백호장입니다. 보트 위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그 고마룡용하고 저마룡용 두 가인데요. 저마룡용 색깔이 좀 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아까 뭐 똑같습니다. 저거는 거의 똑같아요. 20피트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60마력이 달려있는데 90마력도 달 수 있다. 캐스팅 양관 2명, 사이드 쪽에 2명에서 4명이 낚시 가능하다. 하우스 양 사이드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워커랜더 타입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아, 컵홀더. 그 다음에 뭐 한번 열어볼게요. 알루미늄 개평 문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공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옆에는 보여지는 그런 타입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사이드 쪽에 문 개폐형 공간, 그 위쪽에 개폐형 공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우스배가 요새는 약간 추세인 게, 저는 그 탑으로 되는 산타 콘솔을 탔었거든요. 새벽에 출조할 때 너울도 되고 춥고 그늘지고 습하고 막 이러면 이렇게 세미 하우스라도 있는 게 좋아요. 예, 이런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는 어창이 있죠. 그 다음에 후미 쪽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낚싯대 꽂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2명 정도 서서 캐스팅 낚시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이하게 사이드 쪽에 여기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 사이드 쪽에, 양쪽에 사이드 쪽에, 왼쪽 오른쪽에 수납 공간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님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공간 엄청 넓습니다. 어휴, 배가 꿀렁꿀렁 움직이니까 어지럽네요. 자, 이렇게 공간 넣었습니다. 지금 한 550 정도 공간이 있고, 난간 자체도 넓네요. 이게 넓다는 거는 밑에 수납 공간을 만들고 사람이 앉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넓혔을 겁니다. 분명히. 예. 앉을 수 있죠. 가운데, 왜냐면 저는 그냥 심플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막 오밀조밀하게 막 쌓아놓으면, 저는 차도 그렇지만 배 같은 경우는 저는 동선을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시야각을 많이 봅니다. 배는 선장님이 편해야 돼요. 운행을 하시려면. 특히 레저배는 선장님이 편해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큰 거, 내 예산에 안 맞게끔, 너무 보관할 수 있는데 없는데 뭐 이런 것까지 자기가 낚시가 가는 공간 그런 데까지 다 살펴서 거기에 맞는, 나에 맞는 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후회 안 해요. 예. 왜냐면 너무 무리하게 너무 작은 거, 너무 큰 거를 딱 덥석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물론 이제 지인분 중에 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동출 같이 하셔가지고 관리를 좀 도와주신다면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그걸 관리한다면 배에 대해서 모르시면요. 좀 부담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아담한 사이즈가 가성비가 좋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호선생입니다. 자, 다운이라는 부스에 찾아왔습니다. 내수명용 그 보트를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패밀리 보트입니다. 예, 가족여행 파티나 가족여행으로 물놀이 즐기는 그런 타입인 것 같고요. 전기 보트를 사용하고요. 다른 업체가 뭐 비슷한 업체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하부는 FRP 선체로 되어 있고, 요런 예, 신데렐라, 예, 명칭은 신데렐라 플라워 보트라고 되네요. 인승은 4인승입니다. 4인승이고 FRP로 되어 있고요. 전기 보트로 이루어져 있고, 조향 장치는 핸들식 리모컨이 아니라 핸들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핸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봐드릴게요. 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패밀리 보트라고 되어 있네요. 예. 저거는 신데렐라 보트, 요거는 패밀리 보트. 아, 전동 보트가 밑에 달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발견했네요. 자, 보십시오. 하부에 전기용 모터가 아예 부착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후미 쪽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전동 모터가 2개가 되어 있네요. 아예 달려 있네요. 이거 좋은데요? 예. 좋습니다. 추진기가 원래 별도로 다는 것보다는 안에 달리는 게 좋겠죠. 요거는 추진기가 어디 있나요? 지금 보시는 패밀리 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FRP 선체로 되어 있고요. 요것도 4인승입니다. 예, 원형으로 되어 있고, 원형 탁자로 되어 있고, 핸들식으로 되어 있어서 운전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로 이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예, 그런 형태네요. 추진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요거는 모터가 안 보이는데요. 예, 모터가 하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설계 도면을 갖고 있긴 한데, 모터가 하부에 있네요. 예,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예, 저거는 뒤쪽 후미 쪽 바닥에 있잖아요. 요거는 밑에 바닥에 추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시 기간 내에 옥상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좀 특이한데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부산 보트 박람회에 와가지고요. 다양한 보트 예, 촬영하느라고 예, 신기한 것도 많이 구경하고요. 예,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마무리 짓겠고요. 예, 내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다양한 박람회에 참가해서 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호상이었습니다.